이런 예술 교육이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아, 세상에 뮤지컬 작가라는 직업도 있고 연극 배우라는 직업도 있고 몸을 움직이면서 뭘 하는 사람도 있대.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그럼 나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 자기 꿈이 다양하게 꿔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즐거움, 나의 감정의 표현, 자유로운 느낌,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틀려도 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잘 맞으면 잘 맞는 대로. 우당탕탕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그게 대화의 꼴을 갖춘 게 맞나 싶은 이야기도 막 나누고 하지만 그런 다른 세계를 좀 알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주는 기쁨이나 활력 같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원효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가깝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아니면 광고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대중매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약에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창작자가 돼서 무언가를 올렸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입장도 돼보고 생산자 입장도 돼보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냥 영상 보여주고 여기서 사회적 편견 찾아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쉽게 찾아내지는 못해요. 이게 여러 번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그것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편집의 과정을 알아야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찾아볼까? 뭐가 있을까? 틀린 답이어도 괜찮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계속 친구들한테 답을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소비 형태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그게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그림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가 되게 항상 궁금한데, 이거를 어떤 리서치나 인터뷰하는 것보다도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해야지 조금 더 제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지 이 아이들이 요즘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상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그 예술 교육이 제 작업에 되게 많이 연관이 됩니다. 미아일랜드의 마법의 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10차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한 연극놀이 프로그램인데요.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숲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마법사에 대항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활동을 좀 짜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핵심인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이제 과연 우린 두루마리를 획득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이제 끝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한 친구가 지금 설마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두루마리 찾으러 가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 지금 당장 가자고, 계속 지금 끝내면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차시에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미 거기 안에 시작을 안 했는데 몰입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친구랑만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하고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학급에서도 자기랑 친한 친구하고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때 소리를 내진 않지만 입모양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안전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구나, 이 친구도 우리가 이제 완전 낯설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이게 오늘 갑자기 확 와서 같이 한 시간이 쌓였다, 이게 갑자기 좀 확 와서 좀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몸을 통해서 나의 몸을 좀 바라보고 친구의 몸을 바라보고 같이 협업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까지 이제
바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자신의 몸조차를 바라보는 것도 조금은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게 어려웠고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새롭게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주강사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아이들이 협동하는 것에 되게 약해요. 본인이 몸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살아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협동을 해서 손발을 맞춰서 이제 갈 때는 어쨌든 둘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강제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를 기다려줘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기다려줘야 내가 갈 수 있구나.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조금 약간 되게 많이 흐뭇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예술의 힘이고 그 무용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구나라는 걸 좀 제가 느꼈어요. 두 친구가 협업을 해서 우리 같이 나아갔는데 자기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움직여봤던 그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작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사실 저희가 그냥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제 왔지만 저희도 아이들을 통해서 좀 배운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경험했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장단과 이런 춤에 대해서 친구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장단과 춤을 이제 전래놀이와 접목시켜서 프로그램 교육을 짰었는데 탈춤에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항상 만들어요. 반별로 이제 칠판이 얼만큼이 채워지느냐 이렇게 하는데 4학년 치고는 되게 그 칠판이 좀 휑했던 기억이 나기는 나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없어서 더 순수하게 더 잘 받아줬던 것 같아요. 불림은 말 그대로 이제 탈춤에 장단은 부르는 그 말이거든요. 다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문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아이들은 그 뜻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불림을 짜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누구야 뭐 어디 놀러 가자 함께 가자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의 이름을 서로 부르고 했던 팀이 제 기억에 남고 어떤 수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 이렇게 멋진 것도 있고 다양함이 있다. 그걸 내가 몸소 느꼈을 때 더 자긍심을 느끼고 진짜 흔히 얘기해서 약간 요즘 K-팝 이런 것도 너무 멋지고 좋지만은 그 뿌리 안에서는 우리 것이 있다라는 이런 자긍심을 좀 많이 느끼고 외국인들에게도 너희 나라의 전통음악이 뭐야? 이랬을 때 우리나라엔 탈춤이 있어 얘들아. 내가 탈춤 한번 쳐줄까? 약간 이럴 수 있는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영화를 한 편 만들어보는 제작 수업을 진행했고요.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부터 시작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얘기를 해보고 뭐 한 5분 동안 그럼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기 그리고 한 친구가 운을 뗐으면 그 다음 친구가 그 다음 문장 만들어보기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이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라든지 관심사 같은 게 조금씩 이야기의 꼴을 갖춰가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느꼈던 조가 있어요.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직접 부직포로 공룡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나무 뒤에서 이 공룡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스스로 연출을 해서 막 찍고 재밌게 되게 좋은 리더십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친구들끼리 재밌게 자기 역할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친구들한테. 이게 영화를 만든다는 게 그냥
결과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되게 많이 쌓아가거나 바꿔나가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한데 그 경험 자체가 이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에너지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조금은 지쳐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들이 그렇네요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추가를 해보려는 노력들을, 작은 노력들을 해주는 거예요. 완성된 친구들의 완성본을 어제 새벽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라 계속 그랬는데 친구들도 막상 편집을 시작하니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찍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딱 자려고 누웠는데 그 알람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완성을 했구나. 그래서 되게 저도 이상하게 뿌듯하고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게 되는 마음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은 글쓰기를 재미없어 하거나 혹은 어려워서 쓰기 싫어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뭐 퀴즈나 혹은 그림, 뭐 마인드맵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많으니까 1대1 교류를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너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면서 자기가 그래서 다른 수업 시간에 시를 썼다 이러면서 처음에 막 안 보여준다고 막 이러더니 이만 쪽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주제가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거를 써냈다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셨지만 이제 자폐 아이인 친구가 있는데 전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쨌든 앞에 나와서 친구들과 똑같이 자기소개를 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 누군가의 아픈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무용 전공을 했을 때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주입식으로 이제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이 주가 아닌 학생이 주가 돼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계속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좀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이상하게 묘하게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때는 꿈 그림에서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지 이거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결과물을 꼭 내세요.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의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그게 엄청 저에게 큰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제 작업과 연관돼서 할 수 있게 하고 더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약간 꿈 그림에 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져요. 꿈그림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있고 이 꿈그림 학교를 지도하는 수많은 예술가들도 역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가 예술가라서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